예, 이게 토에너지는 그러니까 포용, 융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위암의 여러 원인 중에 뭐 음식 관련한 것도 있고 뭡니까 그 파일로리 균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 요소는 일부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요소 중에 큰 정성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옳다 그르다와 관련한 이분법적인 사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언어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글의 원래어 중에 이 반치음이니 여린 이으시니 하는 글자가 있었다고 해죠.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 발음이 이 토에너지 발음이라고 해요. 좀 중립적인 발음이에요. 이렇게 회색지대. 회색지대 하면 우리는 벌써 부정적 가치 기준을 두기가 쉬운데 완충하고 회색지대. 이것을 수용하는 마음가짐. 이것의 효용. 여기에 좀 관점을 넓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명한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때 우리가 뭐 5가지 원리 설명할 때 여기는 선명하지만 여기는 모호한 것이고 여기는 선명과 모호의 중간이라 했고 삶을 구성하는 90%는 오히려 요 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것만을 바라는 것은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게 이제 시카고 대학의 유진 젠들러라는 교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명하지 않고 좀 모호한 것도 그것 또한 의미 있다. 라고 하는 관점. 그걸 못 견뎌하는 마음을 조금 넓히면 어떨까. 이런 원리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언어가 매우 정말 영적이라는 표현들을 하는 분도 있는데 다 이런 건강과 연관해서 몸, 마음 연결한 통합의학, 사이코소매틱 통합 의료적이에요. 비위는 비장, 위장을 의미하는데 비위가 상한다는 건 게 포용력이 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비위가 그 사람 까다로워 이런 음식 딱 아니면 못 먹어 이제 이걸 비위가 약하다고 표현하고 그것은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비위가 실제로 비장과 위장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럼 인간관계 비위도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 아무리 뭔가 지식으로 배워도 몸이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의향에 맞지 않은 말을 좀 5분 이상 들으면 못 견뎌서 막 피하고 싶어지게 되거나 그걸 확 말 못하게 꺾어버리거나 이러고 싶지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가 잘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비위장을 건강하게 하시면요 정서적으로 뭔가 많이 편안해집니다.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집니다. 뭐 비장, 위장 병은 더더욱 중요하고요. 비장, 위장 외에도 기본으로 발효 이건 중요한 이유가 비위장이 중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폐로 영양분을 보내고 어디로 영양분을 보내고 간으로 보내고가 전부 위장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위장을 살려야 돼요. 예전에 뭐 천하의 명의인 뭐 편작이 그랬다고 하죠. 여러 기관에 다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위장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소화 흡수해서 다른 데 보낼 수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듯이 모든 것의 기본이긴 합니다. 중심으로. 더더욱 비위장 쪽에 뭐 암이나 오랜 만성 난치병이 있다면 더더욱 이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으로 생각을 풀기는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밝은 방향을 알려주는 표현이었고요. 지금까지 얘기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은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지만 그 말만 듣고 일시에 바뀌어지긴 쉽지 않다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 생각의 차원에서 머무르기보다는 특히 또 위장, 비위장은 생각 쪽이 그 에너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서 정서이거나 몸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막 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이 그동안 생각 안 했네? 이런 식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한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그 차원에는 답이 없다. 차원을 탁 이렇게 점프해서 볼 때 그 차원의 문제에 답이 있다. 이런 것과 비슷해요. 이건 사이코소매틱적으로 메디컬 코칭 쪽에서 늘 말하는 위로 점프해서 조망하는 능력을 갖고 아래로 내려가서 보듯이 이 평면적 차원을 떠나서 입체적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놓아요. 그 생각이 어째서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는 약간의 효과밖에 없고요. 결국 이 차원을 벗어나게 해야 돼요. 정서 쪽으로 가거나 몸 쪽으로 가거나 해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느새 생각이 줄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 특징이 정말 자기 머리를 이렇게 물에다가 헹구고 싶다고,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 좀 덜 해야지 하면 생각 덜 해야지라는 생각 하나가 더 추가돼가지고 오히려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차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위장병을 고치고 싶다면 막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위장에 좋아요? 그걸 설명 납득시키는 것은 이 정도로 그치고 행동하게 해야 돼요. 발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결국 나중에 고맙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렇게 생각을 줄이는 경우는 수에너지, 다시 말하면 근원 에너지이기 때문에 꼭 위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다 적용되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위장이라면 더더욱 가중치를 두고 할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이나 이런 경우는 좀 양으로 발전하는 거라면 화나 이제 이쪽 뒤쪽으로 음으로 가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 또한 중요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암의 기본적 가장 크게 차지하고 표현형은 양 부족이고 음이 과잉한 거거든요. 암 환자들이 힘들어서 내가 이런데 하루 종일 뭘 시켜, 나를 좀 고려하고 배려해야지,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다쳐가지고 기부스한 다음에 이게 재활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아파. 안 아픈 다음에 운동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아프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아파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기력이 없는데 왜 등산을 하라고 해. 내가 좀 기력이 나면 할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고요. 기력이 나기 위해서 움직임을 갖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그걸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기부스 한 다음에 재활치료할 때 자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파서. 그러다 보면 아픔이 없어지잖아요. 아픔을 없애려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력이 없으니까 운동 안 하겠다는 거. 기력이 나게 하려고 운동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많은 종교나 또는 많은 철학자나 현자들이 동그랗다는 것의 의미를 많이 중요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원만하다, 삶을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에 대하여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우리 삶이 그렇다라고 또 많은 현자나 인류를 다녀간 위대한 스승들이 말하기도 했는데, 그 말에 묵상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 좋겠어요. 둥그렇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둥그렇게 둥글둥글 산다는 것의 의미 떠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